1956년부터 43년간 베이징 고궁박물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던 우리 에페리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今天我们参加会议的各位领导和我们在座的韩国的藏友们、朋友们，大家下午好。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그 고대 유물을 사랑하시는 모든 애호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今天我给大家讲的题目是中国清代的彩瓷、珐琅彩和粉彩。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중국 청대의 채색자기, 특히 범랑채와 분채입니다. 瓷器是中国古代人们创造发明的，距今已有2000多年的历史。 자기는 중국 고대인들이 창조 발명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在这很长的历史长河中，各朝各代都生产了具有时代特色的精美瓷器。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각 조대별로, 왕조별로 각 시대적인 특색을 가진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기를 생산했습니다. 从商周战国时代至元明清各代，中国的瓷器多彩多姿，不仅有实用的价值，同时还表现出精湛的制瓷工艺。 상주 전국 시대부터 원명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기는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를 지녔고 또한 훌륭한 자기 제작의 기법을 보여주었습니다. 绚丽的中国瓷器给人们的精神世界带来了愉快和美好。 아름다운 중국의 자기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 기쁨과 행복함을 선사했습니다. 精美的中国瓷器不仅中国人民喜爱，在唐宋时期就已开始销往世界各国，也得到世界人民的喜爱。 아름다운 중국 자기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당송 시기에는 세계 각국에 판매되면서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从近几年来拍卖市场的情况来看，一件元青花瓷器或一件清代珐琅彩瓷器，拍卖价格都达到了人民币1元以上的价格。 최근에 경매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원청대의 원청화 자기 그리고 그 청대의 범랑채 자기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의 경매 가격이 위안화로 1억 위안 이상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可见中国的古代瓷器不仅有历史价值、艺术价值，同时还有很大的经济价值，非常值得我们学习和研究。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고대 자기는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아주 큰 경제적인 가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배우고 연구할 큰 가치가 있습니다. 下面我就具体的介绍一下珐琅彩和粉彩的特点。 네, 그럼 지금부터 범랑채와 분채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先给大家介绍珐琅彩瓷器。 먼저 범랑채 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랑채 자기는 원래 그 청대 궁중에서 그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 궁의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어용품입니다. 그 품종이나 생산량이 아주 적고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징 고궁박물원, 타이베이 고궁박물원에서만 이러한 범랑채 자기를 다량 소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국 국내에서 상하이 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보면 프랑스 김해미술관, 영국 퍼시빌 데이비드 파운데이션, 일본 마츠오카 미술관에서도 소량 소장되어 있습니다. 珐琅彩瓷器有3大特点。 범랑채 자기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범랑체 자기는 궁에서 황제가 감상용으로 황제에게 감상용으로 바쳐졌던 고급 예술품입니다. 청궁의 그 청대의 그 궁중에서 내려온 기록 문서를 보면 황제가 범랑체를 그 제작하는 그 작업 자체에 직접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조형이나 문양, 그리고 낙관, 즉 관지 등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표면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당시 유명한 궁정 화가들이 직접 그 그림을 그렸고 황제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궁중의 기록물들을 보면 당대의 산수화, 하금곤의 화조화, 그리고 추문옥의 남료 산수화를 옹정 황제가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들에게 특별히 상을 하사했다고도 합니다. 第二个特点，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珐琅彩瓷器是在皇宫内2次烧制成功的。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범랑체 자기가 황궁 내에서 재벌 구이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덕진에서 소성한 우수한 새 백자를 하나의 그 바탕으로, 즉 자태로 해서 궁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나라 궁중에 있던 조판처에 범랑의 그림을 그리는 화공이 황제의 뜻, 즉 어지에 따라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국내에 그 설치되어 있었던 가마에 보내져서 이를 완성했습니다. 당시의 문서에 따르면 청궁에 있던 조판처, 원명원에 있던 조판처, 그리고 이왕부 등 세 곳에 가마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2차 소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범랑체의 세 번째 특징은 반드시 동태화 범랑의 채료를 사용해서 자태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희제가 당시에 프랑스의 금속태의 화범랑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희제가 프랑스의 그 범랑의 그림을 그리는 화범랑 장인을 초청을 해서 청으로 오게 해서 국내에서 많은 아주 아름다운 금속 범랑기를 구워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희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원래 금속 범랑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알료, 채색하는 재료를 가지고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그 새 백자 위에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새로운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동태화 범랑과 구별을 위해서, 동태라는 것은 금속 재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 재질의 그림을 그려서 범랑을 만들었던 것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 때의 그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자기를 자태화 범랑이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로 만들어진 바탕 위에 범랑의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를 지금 사람들은 범랑체라 부릅니다. 이렇게 그 자기 위에 그림을 그려서 만든 범랑, 즉 자태화 범랑은 동태화 범랑에 비해서 더욱더 정교하고 섬세하고 예술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랑의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었던 그 알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입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옹정제 6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이 범랑에 사용되는 알료를 시제품을 제작을 하였고, 이 시제품 제작에 성공한 이후에 국산 범랑 알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下面再给大家介绍粉彩瓷器。 예, 다음으로 분체 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랑체의 제작 방법을 참조해서 경덕진에서 또다시 새로운 유약으로 색을 입힌 채색 자기 품종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그 분체 자기는 강희제 말년에 처음으로 제작이 되었고, 옹정제, 걸륭제 시기에 성행을 했고, 그 이후에 청 말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官民窑都有生产，传世品比较多见。 당시에 그 관요와 민요에서, 즉 그 궁중과 그 민간의 가마에서 모두 생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많은 작품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是清代雍正以后景德镇瓷业生产的主要品种之一。
그래서 청대 옹정제 이후에는 경덕진에서 분채는 주요 품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粉彩瓷器的三大特点： 분채작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채는 범랑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흰색의 테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바탕이 되는 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위에 칠해지는 그 채색이 아름답고 채색 자기로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옹정제 시기에 백유 자기가 고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옹정제 때 만들어진 분채 쟁반, 즉 분채 반의 그 자태의 백색도가 그 하얀 정도가 77.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유 자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분채와 범랑채 제작을 위한 아주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분채 자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분채 자기에 사용되는 그 채색 재료 조제 기술이 혁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채색을 하는 방법에 채색할 때에 사용했던 유리백이라는 기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그림 그리는 기법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유리백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불투명한 흰색의 유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주 맑은 안료가 아니라 그 탁한 그런 안료이기 때문에 유탁 작용을 이용해서 이 채료가 그 안료가 가루가 되고 그래서 채색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그 두드러지고 이렇게 들어간 느낌, 즉 요철감 그리고 전체 색채의 농담이 보다 다양하게 표현이 되면서 색채가 풍부해지고 또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윤기나고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분채 자기 위에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그리는 기법, 화법이 아주 정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중국의 전통 전통 그림, 즉 중국화의 품격이 잘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채에 그려진 그림은 동방 예술의 명주라는 그런 찬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채자기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림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료에서 만들어진 분채자기 하나는 아주 좋은 그런 채색 원료를 사용하는 것 외에 아주 특출한 뛰어난 그림 기법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옹정제 때 만들어진 분채자기가 아주 좋았는데요. 전체 그림 그려진 것을 보면 당시에 그 중국 고대의 그 몰골화와 그 비슷해서 입체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분채 자기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그 두드러지고 이렇게 꺼지는 느낌, 즉 화면 자체에 그 요철감이 있게 되면서 입체감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 종류의 기법들이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어지다가 또 점으로 이어지다가 이렇게 그 점과 선이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인 그림들이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분채작의 제작 방법을 보면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리백을 안료 속에 넣고 안료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 안료 자체를 가루로 만듭니다. 그 후에는 백유약 자기의 유약 표면에 유리백을 가루로 만든 즉 분화를 거친 그 유리백 가루를 이용해서 각종 그 안료를 또 유리백 가루를 안료로 이용해서 선염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채색화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재벌구이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분채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를 그 본격적으로 소성하기 전에 조제한 안료를 이용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구워봤습니다. 它要看彩色光泽是否合乎要求。 즉 본격 소성 이전에 이렇게 시험적으로 한번 구워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색채가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광택이 생각했던 것만큼 구워져 나오는지를 살펴봤던 것이죠. 在这一点呢，我要补充一点珐琅彩的那个材料。 예, 이와 관련해서 범랑채의 다른 그 안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범랑채 안료 같은 경우에는 도르문유
유라는 것을 가지고 도루문유라는 것을 같이 섞었습니다. 소성하기 이전의 색채를 보면은 붉은색은 아주 붉고 초록은 아주 진 초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안료 같은 경우에는 소성하기 전에 보면 색채가 아주 짙게 표현이 되는데, 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제가 유리백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성하기 전에는 보면 이 이제 가루 안료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상이 약간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분체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한번 그 시험 소성을 해 봅니다. 분체와 범랑체는 그 소성 기법에 있어서 유약을 바르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범랑체의 실물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랑체와 분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但是两者其实有着显著的区别。 그런데 분체와 범랑체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랑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즉 태체 자체가 얇습니다. 자기가 얇고, 그리고 색채는 아주 두껍고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기름처럼 반짝이는 그 유화의 효과를 그 표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랑체는 그 큰 기물이, 대형 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2차 소성을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색채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약간 옅은 느낌이고 우아하고 또 광택이 있습니다. 色阶变化比较丰富，大都具有国画的效果。 그리고 그 색상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고요. 대부분 중국 전통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체는 대형 기물과 소형 기물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덕진에서 소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료에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실물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작품은 강희제 때 제작이 되었던 동태화 범랑입니다. 강희제 때 처음으로 이 범랑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했던 이 채색에 사용되었던 안료는 원래 동태화 범랑에 사용되었던 안료를 가지고 자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강희제 때에 제작되었던 범랑체를 자태화 범랑, 자태화 범랑이라고 합니다. 즉 동으로 만들어진 기물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진 범랑체라는 것입니다. 看这件是我们故宫博物院收藏的黄地儿珐琅彩碗。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这是康熙时期。 예, 즉 그 노란 바탕 위에 꽃그림을 그린 그 그림이라고 해서 황지 범랑이라고 합니다. 황지화 범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작품이긴 하지만 안료 때문인지 몰라도 그 동태화 범랑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강희제 때 만들어진 범랑체는 그 범랑 그 위에다가 꽃그림을 그리는 그 바탕이 되는 자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내부에는 그 백색 유약을 바르지만 바깥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 그 완의 구연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그 흰색 부분과 밑에 그 노란색 바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선이 하나 있는 것, 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이 그 완의 바깥쪽에는 유약이 발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这是康熙珐琅彩很独特的地方。 바로 이 점이 강희제 때 만들어진 범랑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좀 전에 보셨던 그 완의 바닥입니다. 这底部呢有康熙御制四字款。 이 바닥에 강희어제라는 관지가 있습니다. 大家在看的时候呢，特别要注意这个款式的写法。 여러분들이 이런 기물의 바닥을 보실 때에 이런 낙관의 즉 관지의 그 관지를 작성한 방식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그 안료를 가지고 관지를 만들었습니다. 一个呢，我们注意它那个特别要注意那个康熙御制的御字。
특히 여기에서 강희 어제, 예, 강희 어제 중에서 어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这个玉字的学法和咱普通的那个 예, 오른쪽부터 보면은요. 不一样。 예, 오른쪽부터 보시면 위에 강희, 그 다음에 왼쪽 열에 보면은 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읽으셔야 됩니다. 강희 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글씨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예, 어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자와 좀 다릅니다. 就是让注意这个笔法。 예, 이런 그 어자를 쓴 이런 어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기 그 범랑체 위에 그려진 그 그림이든 그림에 사용된 알료이든 아니면 이 바닥에 관지에 사용된 알료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노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혹은 2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한 노화 현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你要用放大镜看的时候呢，它这个彩色的花纹上边呢，它有老化小小的裂纹。 특히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위에 문양 표면에 약간씩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갈라진 틈이 보입니다. 我们看这个碗呢，你看也像一个铜胎画珐琅的样子。 예, 이 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태화 범랑의 느낌이 납니다. 嗯， 그래서 강희제 때 소성된 이러한 범랑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관만 보면 동태화 범랑과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这一件呢是台北故宫的， 예, 지금 보시는 것은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它也是康熙的珐琅彩的这么一件。 예, 이것 또한 강희제 때 소성된 범랑체입니다. 这件比较独特的地方呢，它这个胎体是用了明代时候永乐一个白釉的瓷盘来绘画的。 예,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명대의 영락대제 때 그 제작된 그 흰색 유약이 발라진 그 반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它底下呢有底部啊有康熙款。 예, 그런데 그 바닥에 보면은 강희라는 예, 관지가 있습니다. 这个是我们故宫收藏的一件蓝地儿的珐琅彩，也是康熙的。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북경에 있는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강희제 때 소성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바탕 위에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所以康熙珐琅彩呢，经常出现的都是色地儿画花卉。 강희제 때 제작된 이러한 그 범랑체는 대부분 그 천연색 바탕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这个是蓝地儿的，有 지금 蓝地儿 보시는 것은 그 파란색 바탕이죠. 还有黄地儿， 또 白地儿， 예, 노란색 바탕, 还有胭脂红地儿， 아, 有几种颜色。 그리고 흰색하고 연지홍이 바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下一个，这个 약간 就是 这款吗?这可以放大看吧？可以，你要能放大最好了。 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这个是哎，这个笔法清晰，这个清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아까 보셨던 그 관지에 비해서 훨씬 잘 보이시죠? 그래서 어자의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这是康熙珐琅彩最典型的款式。 예, 이것이 바로 강희 범랑체의 가장 전형적인 관지입니다. 再往下一下吧。下面呢就是雍正珐琅彩了。 다음으로 옹정제 때 소성된 범랑체를 보겠습니다. 康熙的珐琅彩呢，它都像都像铜胎画珐琅的样子。 강희제 때 소성된 것은 모두 그 동태화 범랑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옹정제에 와서는 범랑체 위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시와 서, 화가 같이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这件瓶子呢是北京故宫收藏的。 예, 이 병은 베이징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옹정제 때 제작된 범랑채 병입니다. 자기 병입니다. 这个瓶子有两个独特的地方。 이 범랑채 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一个呢是它胎体轻薄， 예, 먼저 그 자기 자체가 아주 가볍고 얇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它这个轻薄呢达到了一个半脱胎的效果。 이 그 얇고 가벼운 정도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투명하게 비칠 정도입니다. 칭화. 그리고 밑에 그 낙관을 바닥에 낙관을 보면은 청화로 그렸습니다. 예, 옹정제 때 소성된 다른 범랑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었던 그 안료를 가지고 낙관을 밑에다가 찍었는데요. 오로지 이 작품만이 바로 그 청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바닥의 낙관입니다. 这个款式写的呢非常规整。 예, 아주 그 가지런하게 글씨를 썼죠. 再看 이 그림은 그 좀 전에 보셨던 그 범랑채 병에 있는 그 그림을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开着局部看非常精美。 예, 이렇게 잘 확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타이베이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그 옹정 범랑채 완입니다. 它还是以花卉和花鸟为主。 예, 화조도입니다. 위에 그려진 그림이 화조가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你从这个碗，从绘画技术来看，它也非常精美。 회화 기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这都还是有这个国画的效果。 예, 중국 전통화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而且这个碗的背面呢，它也有诗句。 그리고 이 그림이 있는 그 반대쪽에 보면은 시가 또 위에 적혀 있습니다. 有图吗？没有，下一个吧。这是我们北京收藏的一件珐琅彩。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베이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그 자기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된 색상이 한 10여 가지에 달합니다. 这画的呢也非常精细。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从图片上我们也能够看出来。 예, 이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체가 아주 얇은 것도 알 수 而且地釉 있습니다. 呢也很白。 그리고 그 바탕의 그 유약의 색깔이 아주 하얗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은 옹정제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남료채 범랑채 완입니다. 당시 그 옹정제가 이 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남색으로 푸른색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산수화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옹정제가 너무나 이를 좋아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궁중화가는 바로 주문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완 같은 경우는 황제가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그 궁중 화가에게 황제가 큰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그 남색으로 그려진 범랑채 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박물관 그리고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 각각 한 쌍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기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봤을 때 옹정제 때 소성된 것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 같이 이 작품에 시가 같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옹정제 때 소성된 범랑채를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걸륭제 때의 작품입니다. 예, 걸륭제 때 소성된 작품들도 옹정제 때의 영향을 받아서 시서화가 결합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걸륭제 때는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서양의 인물화의 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인물이 그려진 그러한 기물도 있습니다. 걸륭제 때 소성된 작품들도 범랑채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它还出现了一些个嘛比较新颖的瓷画的纹饰。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양들도 탄생했습니다. 예, 그 관지를 보시면 걸륭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시면은 위에 시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한쪽 면에는 그림, 나머지 반대편에는 시가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걸륭제 때 만들어진 화조병입니다. 这是台北故宫收藏的。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 자기병의 스타일을 보면 옹정제 때 품격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옹정제 때 만들어졌던 것은 밑에 낙관이 4글자로 되어 있었죠. 걸륭제 때 만들어진 범랑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낙관이 걸륭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요. 근데 가끔씩 보면 걸륭어제 혹은 대청걸륭어제 혹은 걸륭연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대청걸륭 연제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진품들을 보면 모두 걸륭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걸륭제 때 범랑채고요. 그 회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기물에 표현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직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개화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는 개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경계할 때 개자입니다. 这个呢，就是乾隆时期出现的西洋人物。 예, 지금 보시는 것도 걸륭제 때 것인데요. 서양의 인물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물을 그렸습니다. 서양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서양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옹정제 때부터 내려오던 시서화가 결합된 그러한 자기의 그림뿐만 아니라 산수화도 있었고 또 서양 인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양 인물을 그려넣은 자기도 있었습니다. 下一个吧，这是我们这是台北不，这是我们北京故宫收藏的一件， 예, 지금 와. 지금 보시는 것은 베이징에 소장된 것입니다. 也是绘画西洋人物的。 예, 그 서양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这是傅婴图，这画一个西洋侍女和小孩儿，这傅婴图。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그려진 그 부영도라고 합니다. 부영도라고 합니다. 서양의 그 여성과 아이를 같이 그린 것입니다. 부영도는 그 색채에 있어서 본다면 중국의 전통적인 그 국화, 그 중국의 전통적인 그 회화에 비해서는 색상의 표현이 약간 조악합니다. 而且这个彩呢也比较厚。 그리고 그 이 자기가 좀 두껍습니다. 그 위에 색채가 두껍게 발라져 있습니다. 再下一个，这是它的底款儿。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닥의 낙관입니다. 예, 이 그 서양인을 그린 이 그 병을 보면 그 바닥의 낙관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글씨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닥에 공간이 없어서 글씨만 적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방된 작품, 모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이것도 걸륭제 때의 범랑채입니다. 북경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범랑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자기 자체도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 이 자기들을 보면 특히 그 노란색 바탕 위에 그 그림을 그린 이러한 자기 작품들을 보면은 그 그림에 있어서 그 서양화의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꽃잎 같은 경우에 X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면 노랑 바탕 위에 그렇게 꽃이나 혹은 꽃잎이나 아니면은 그 나뭇잎을 표현한 것을 보면은 서양화의 기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림,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그림이죠. 저 그림은 중국 전통 국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화의 그 스타일입니다. 예, 이 작품을 통해서 걸륭제 시기에 이런 그 미술 작품에 있어서 그 동서양이 융합되는 그런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테두리 안에 그려진 어린아이 둘이서 지금 이제 놀고 있는 거죠.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그 물건이 있는데 저 두 개의 물건에는 길함, 즉 상서로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어린애가 저 병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병 들고 있는 거 좀 가르쳐주세요. 병을 하나 들고 있는데 중국어로는 병을 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을 들고 있는 걸 안고 있는데
안달을 그 포용하다 할 때 포자를 중국어에서는 빠오라고 하는데 빠오핑 그러면 그것이 바로 중국어에서 빠오핑안하고 같이 됩니다. 즉 그 평안함을 빈다, 평안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로병 할 때 그 병과 평안할 때 평이 중국어로는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그 길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앞에 보면 메추리가 있습니다. 메추리가 중국에서는 복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에 굉장히 상서로움, 길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这件小瓶啊，有10几米大吧。这有一个很小的一个收藏故事。 예, 이 병은 전체 그 병의 높이가 한 10cm 약간 넘는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과 관련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这件器物呢，它不是我们北京不是故宫的旧藏，而是解放以前呢，一个大的收藏家来捐献给故宫的。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궁박물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고궁박물원에 원래부터 있던 작품이 아닙니다. 원래 민간의 개인 소장가가 가지고 있다가 중국이 해방되기 전에, 즉 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기 이전에 고궁박물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개인 소장가 같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에 사회적으로 고위층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층 인사였고 이분이 고궁박물원에 이를 기증한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주 진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좀 그 큰 소장한 작품이 많은 경우에는 수백 점, 수천 점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고 소장한 작품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아주 진귀한 그런 작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고궁박물원에 원래부터 소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这件瓷器啊，也是绘画非常的精美。 예, 이 작품도 위에 표현된 그림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 표현된 문양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이 되었고 인물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생동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길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박쥐를 편복이라고 합니다. 비엔푸라고 하는데요. 이 fu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빌다 할 때 그 복자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이 눈 앞에 있다. 그 부자의 옌치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이제 두 어린애는 손에 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감을 중국어로는 시즈라고 합니다. 시, 이 감인데요. 사물할 때 사자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분체 작품을 몇 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粉彩刚才咱们讲了，它是具有国画的效果。它这个材料呢加粉啊。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체 같은 경우에 중국 전통 회화의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가루로 된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荷花、荷叶，它是多彩多姿，各种表现。 예, 여기 표현된 연꽃이나 밑에 있는 연꽃 받침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보셨던 범랑체와 비교해서 이 회화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옹정제 때의 낙관입니다. 雍正的粉彩瓷器是最精美的。 예, 옹정제 때의 분체 자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这是一个雍正的瓷盘。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옹정제 때의 자반입니다. 자기 반이죠. 쟁반입니다. 옹정제 때의 그 분체 자기 반을 보면은 꽃, 새 그리고 인물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这个画的是罂粟花，就是 앞편 만들 때 罂粟花这样就打烟的。 지금 보시는 것은 그게 무슨 꽃이죠? 그 아편 만들 때 쓰는 그 양귀비, 예, 양귀비 꽃입니다. 예. 这个花
在雍正的粉彩里边吧比较常见。 예, 양귀비는 옹정제 때의 그 자기의 분체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현된 그림이 중국 전통 회화의 공필화와 비슷합니다. 非常精美。 즉 세밀화죠, 공필화라는 것이. 那画下一个， 옹정제 때에 이런 자기의 그려진 인물화를 보면 인물만 그려진 게 아니라 그 인물과 같이 어우러지는 다른 사물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 좀 가르쳐 주실래요? 뒤쪽에 보면은 저기 그 책상도 있고요, 탁자가 있죠. 하여. 还有上面花菇， 그리고 위에 또 예, 분재 화분이 있습니다. 下边那边还有山石，예, 그리고 바위가 예, 바위가 있습니다. 예, 강희제 때 만들어진 그런 자기 작품들을 보면은 자기 표면에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가득 차 있죠, 그림이. 그런데 옹정제 때로 내려오면 여백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그려진 인물 외에 그 인물과 어우러지는 다른 경물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옹정제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단첩화라고 합니다. 즉 그 첩이 이제 나비이죠. 그 나비가 무리를 지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옹정제 때의 그 분체 자기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그 회화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려진 나비를 보면은 자세히 이걸 확대해서 보면 나비 날개 끝에 보면은 이렇게 털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털들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털들도요. 예, 다음으로 걸륭제 때 분체를 보겠습니다. 这整个的乾隆的风格就表现出来了。 예, 一个 이 呢 작품에서 전체 걸륭제 때 분체의 스타일을 전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걸륭제 때 만들어진 분체를 보면은 위에 있는 문양이 서양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적인 데서 약간 벗어나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체 자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색상에서 여러 가지 그 채색 천연 색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그림 그려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흰색 바탕인데요. 그 외에 뭐 노랑이나 파랑 바탕이 상당히 있습니다. 也可以，这个呢就是黄地儿了，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노란색 它 바탕입니다. 都具有乾隆风格。你看 예, 它 이러한 这个 것이 缠枝花， 걸륭제 때의 스타일입니다. 你看花叶儿都是变形了。 예, 꽃잎을 보시면 전통적인 데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再看下一个，这就是绿地儿的。 예, 이것은 그 초록 바탕이죠. 연두색 바탕입니다. 这都是乾隆风格的表现。 예, 이런 것들이 모두 걸륭제 때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그런 모조품들은 비록 모조품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这件是故宫旧藏的。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걸륭제 7년 때 걸륭제가 그 궁에서 벗어나서 외출을 했다가 원명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았죠. 비를 맞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시를 한 수 지었고요. 그 다음에 경덕진에 이러한 그 차호를 만들라고 어지를 내려서 거기에다가 걸륭제가 지은 시를 위에다가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再下一个吧，这底它是底款儿。 예, 지금 보시는 것이 바닥의 낙관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북경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걸륭제 때 만들어진 분체고요. 노란색 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절지화입니다. 절지화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백호병이라고 하는데요. 분체입니다. 그 청화와 같이 어우러져서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원숭이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일백백자의 원숭이호, 호인가요? 원숭이호에서 백호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표현된 원숭이들을 보면은 똑같은 동작을, 자세를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这都是乾隆粉彩中的精品。 네, 이러한 것들이 걸륭제 때 만들어진 분체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그림 자료를 찾을 때 특히 올해가 원숭이 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작품을 이 백호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숭이 해에 여러분 모두 복된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谢谢大家。 감사합니다.